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0강 SPSS T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 검증은 두 개의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T 검증의 유형을 구분할 때 표본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일표본이 있고 독립표본이 있고 대응표본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표본 T 검증은 표본의 평균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값으로서 이제 비교값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비교값은 여기에서는 알려진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주어지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표본 T 검증에서 이 비교값은 검증값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값과 표본의 평균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1표본 T 검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된 두 개의 표본 평균이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독립표본 T 검증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T 검증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별 같은 경우에요. 1번이 남자라고 하고 2번이 여자라고 했을 때 집단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레벨이 두 개다. 레벨이 수준이 2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종속변수 평균 차이를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독립표본 T 검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응표본은요 동일한 표본 대상에 대해서 전후 시점의 점수 변화 차이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사례가 1번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사전 점수를 이제 우리가 변수 1로 할게요. V2는 사후 점수라고 할게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점수가 50점이었고 예를 들어서 사후 점수가 65점이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V1 변수와 V2 변수가 대응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차이 검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 검증의 사용 목적과 적용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T 검증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독립 변수가 중요한 거는 이제 범주형 변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형태는 1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T 검증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종속 변수는 연속형일 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평균 차이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독립표본 T 검증이 되겠네요. 독립표본 그리고 또 성별에 따른 업무 만족도의 평균 차이 비교 이것도 독립표본 T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요. 우리 학교 3학년 학생과 우리 학교 표본 집단이죠. 전국의 3학년 학생 체중 평균 이거는 이제 검증값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비교값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1표본 T 검증이라고 합니다. 1표본 T 검증.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영어 성적과 전국 영어 평균과의 차이 비교 마찬가지로 1표본 T검증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치료법 적용 전후의 치료 효과 비교, 이거는 이제 대응표본이 되겠죠. 그래서 대응표본 T검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혼자와 미혼자의 행복도 비교. 그러면 이 결혼자와 미혼자가 이 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무슨 검증을 해야 되냐면 독립표본 T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T검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T검증의 기본 과정과 통계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표본 T검증은 기본 과정이 정규성 과정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정규성 과정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비모스 통계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T검증의 비모스 통계 기법은 1표본의 경우에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립표본 T검증이 있는데요. 독립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과정이 만족되어야 되고, 등분산 과정은 만족되어도 되고, 만족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검증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출력 결과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의 결과를 보고 이제 가설 검증을 수행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등분산 과정이 충족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요.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출력 결과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결과를 보고 이제 가설 검증을 수행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의 비모스 통계 기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맨휘튼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규성 과정이 만족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비모스 통계 기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증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규성 검증만 과정을 충족하면 되고요. 만약에 정규성 과정이 만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율곡선 부호순위 검증을 대표적으로 이제 실시하면 되겠고요. 다른 검증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과정이 모두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정규성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규성 과정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이제 여기에 비모스 통계 기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콕슨, 맨휘튼이 율콕슨 부호순위 검증,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T검증의 비모스 통계 기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이제 그림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독립성 과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응표본 T검증은 종속표본이에요. 종속 관계가 있어서 종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독립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은 있는데 정규성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1표본 이제 T검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립성 불만족, 정규성 만족인 경우에는 이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성 과정이 만족되고 정규성 과정도 이제 만족되었으면 이제 등분산 과정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등분산 과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독립표본 T검증을 또 수행한 다음에 출력 결과 해석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 해석을 하시면 되고, 등분산 과정이 만족되었다 그러면은 독립표본 T검증은 똑같은데 이제 결과 해석시 출력 결과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의 결과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분산 과정은 독립표본 T검증에서 만족되어도 되고 불만족되어도 문제가 없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T검증의 가설 진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표본 T검증은 우리가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알려진 평균, 즉 요거는 이제 비교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값 또는 검증값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모집단의 알려진 평균을 우리가 비교값 혹은 검증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규모가설이 되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가 우리는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P값이 마찬가지예요. 0.05보다 크면은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요. P값이 0.05보다 적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이 평균은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뭐냐면, 이제 독립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집단 변수가.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가 이제 독립적인 집단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레벨이 두 개인 이제, 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 이 평균,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규모 가설이라고 보고요. 두 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 밸류가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평균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분석 결과에서 P 값이 0.05보다 적게 나타났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개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즉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가설 진술이 되겠는데, 대응표본은 독립변수에 따라 이전과 이후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이제 규모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P-밸류가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P-밸류가 0.05보다 적으면 이 이전과 이후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강 SPSS T검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